예, 황 선생님 읽으세요. 잠이 들 깨셨겠다, 참. 조영 선생님 먼저 읽으시오. 아, 가만히 있어봐. 나도 써야지. 혹시 또 이태원 다녀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 젊은이가 있지 않냐? 예. 이게 노자라는 책을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노자 제1장이 이건 이제 왕필본에서 그런 거죠.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노자 도덕경은 뭐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통 이 도자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도고요. 여기서 이 도자는 가짜가 있으니까 가짜 다음에 이게 캔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도자는 동사죠. 말할 수 있는 도는 도를 말할 수 있다면 일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이름할 수 있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자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언어가 뭐냐? 쉽게 말하면 말이 뭐예요? 말은 내 생각을,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느끼거나 감각하거나 알아보거나 이런 게 인식이에요. 인식이란 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인식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색안경 쓴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눈에 안경이야. 저도 시력이 안 좋습니다만은 시공간에 따라 또 달라지고 과학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식을 하려면 나누어 봐야 되는데 나누는 기준은 다 달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의 기본 기준은 세뇌돼서 자기도 모르게 공통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안 선생 이거 길어 짧아? 이렇거든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짧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 분별 나눔에서 표출이 되는 거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이런 사물에 대한 인식은 그래도 좀 나아요. 가치 판단. 이쁘다, 밉다.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노자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로 표현된 도는, 말로 표현된 그 어떠한 주장이나 표현은 진짜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기 입장에서
그렇다고 주장할 뿐인 거죠.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이제 논리학에서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노자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요거는 두 가지 해석이 다 돼요. 여기서 끊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끊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끊을 때 무는 천지자연의 시작을 이름한 것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이름한 것이다. 거꾸로 여기서 끊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무명은 명이 없는 것은 명을 부정하는 것이 천지자연의 시작이고 명이 있게 된 것은 만물의 분별이 있었던 시초다. 어머니라는 건 근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노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자연에는 분별도 없고 우리의 언어가 개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자는 도를 하나라고도 하고 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 노자도 침묵을 해야 돼. 안 그래요? 자연 그대로 노자가 표현한 이상은 자연 그대로를 보여주질 못하잖아요. 요게 이제 도경 첫머리고요. 뒤에 38장. 요 같은 논리예요. 최고의 덕은 덕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성을 규정하는 것 또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규정하는 순간 진짜 도가 아닌 것처럼 덕으로 규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덕경이에요. 근데 백서본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한비자에 보면 노자를 해석한다, 노자를 비유한다라는 두 편이 있어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 원문을 인용하고 법가적인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 이전이니까. 그래서 요 내용 배열을 보니까 덕경이 앞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도경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대의 왕필이 노자를 장별로 정리해요. 노자 1장, 2장 있죠? 본래 장이 어디 있었겠어요. 왕필이란 사람이 장별, 마치 송나라 때 주자가 대학과 중용을 장별로 분류해서 대학장고, 중용장고를 편집하면서 주석을 달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명리든 풍수고전이든 어느 하나를 인용할 때라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원래 저자의 주장인지 후대의 편집자나 혹은 주석가의 주장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사상이나 특징이 추론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저는 명리를 모르지만 그 이명재인가? 이명재 그 졸업생 논문 한번 보세요. 원전 인용할 때 철저하게 원문과 주석 함께 인용하면서 비교를 하라고 했거든요. 뭐 미흡한 건 맞지만 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일반인들 보면 그냥 원래 노자가 1장, 2장 만들어 놓은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맹자도 마찬가지죠. 맹자도 지금은 상하편에 7편, 14편으로 주자가 쪼개놨지만 본래 맹자가 그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개념은 뭐 이따가 더 설명하기로 하고 도덕경 분류했고, 예, 황소님 선생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예를 들어 도시춘치는 공자와 노자라고 여겨지는 노당으로부터 들었다고 나온다. 사기에서는 노자를 존경한 공자는 그를 용으로 묘사했다. 유사한 얘기가 장자와 얘기에 나온다. 장자는 공자는 때때로 유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도가의 지혜가 매우 부족하다고 풍자된다. 이 도가와 관련된 사상을 다룰 때 많은 사상의 시대에 걸쳐 다양한 사상가의 손에 의해 발전하고 진화했으며 때로는 정치적 동기와 얽히기도 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도가와 유가의 적대는 한나라 역사학자들이 그들의 이데올로기 정당화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그 사상을 소원한 방식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예. 아직도 그 유림이나 유학자들은요, 공자가 노자에게 도를 배웠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자료가 반증하거든요. 실제로 유교 경전으로 여기는 얘기에도 나와요. 얘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공자가 노자한테 배우는 장면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이런 게 있어요. 공자와 제자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일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운구를 한쪽 길가로 세워라. 그러고서 공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노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럴 때는 운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식이 거둬지고 나서 이제 지우게 됐다. 이 얘기 나오고, 공자와 노자의 만남 얘기는 이제 사기 열전에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드라마나 다음 시간에 일찍 오면 그 앞부분 좀 보여줄게요. 공자가 노자를 만나게 되는 그 애니메이션 스토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사기에 근거한 거지만, 공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좀 지방에 약간의 그 권력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장례를 왜 이렇게 치룰까? 왜 장례 때 음악을 이렇게 연주할까에 대한, 공자가 그 시기에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건 뭐냐면, 장례를 하든 음악을 연주하든, 공자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생계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장례 행렬에 따라다니면서 그 연주한다거나 염하는 걸 옆에서 보고, 공자는 어려서부터 계속 그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자료가 주나라 왕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너무나 멀어. 근데 그 선생의 의도를 알은 그 제자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수레와 노잣돈을 줌으로써 공자가 그 수레를 타고 낙양에 주나라 왕실에 갔는데, 거기 도서관 관장이 누구냐면 노자예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노자가 그냥 뭐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공자가 뭐 찾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몇 번째 선반 봐라. 근데 공자가 이제 거기 빠져들고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생각한 것은, 장례를 치룰 때 염을 왜 이렇게 하고 수의는 왜 이렇게 입히느냐, 그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교에 하등에 분리할 게 없어요. 노자가 선배인데, 근데 유림들은 공자가 최고로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자료 얘기했지만, 공자가 당시에 스승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또 오나라의 그 시조가 되는 사람, 그 누구죠? 이름이 까먹었네.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자의 생물 연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다만 공자보다는 선배다 이런 정도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자라고 할 때 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죽간본의 저자로서 알려진 분은 공자의 선배인 춘추 말에 활동했던 노자, 전국 중기에 활동했던 노래자라는 그 노자, 사마천이 한 얘기예요. 한 분은 전국 말에 활동했던 태사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노자 도덕경은 이 태사담이라는 사람이 재정리한 것일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설이에요. 이게 80년대부터 발굴이 해서 결국은 완료가 됐지만, 그 노자 죽간본이 공개된 게 2001년인가 2년이에요. 중사람들은 출토하면
그걸 곧바로 공개 안 해요. 이 집단 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리한 다음에 도판과 함께 자기들이 연구한 성과까지 이렇게 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죠. 그래서 요새는 뭐 노자 도덕경이 뭐 가짜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기에 보면 공자와 노자의 만남에서 그 노자가 공자에 대해 평하는 것도 있고 또 공자가 노자를 신비막측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용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박규 선생님 좀 읽으시죠. 도가의 철학과 실천. 이 절에서는 도가의 철학과 실천을 풍노도가 사상과 도장 혹은 철학적 교과와 함께 살펴보겠다. 다음에 너희는 이 세 부분 각각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도가의 다양한 측면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가는 도덕이라고 명명된 사상과 그것을 주장하는 사상가와 수제를 가리킨다. 한 나라의 역사가 사마담은 사기에서 도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는 논유 가요지에서 도가의 견해를 6파 가운데 정점에 위치시키며 그 사상과 실천이 다른 학자보다 어떻게 우수한지를 대관한다. 도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못하는 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들의 내용은 수행하기 쉽지만 그들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학술은 소와 물을 근본으로 삼고 적응과 순종을 그 활용으로 삼는다. 그들은 제한이 없고 규칙적인 형태가 없으므로 살아있는 것의 진짜 근본을 간통할 수 있다. 사물을 예상하거나 그 위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마담이 이렇게 구분한 기준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다. 도가에 대한 그의 묘사는 사상, 실천, 기술,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사마담의 자료 출처는 무엇일까? 그는 물론 그러한 수행하는 사람, 기술의 실행자 혹은 이것들의 조합을 기반으로 했을까? 사마담의 기준은 풍노 도가 사상의 특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가 풍노 사상의 스승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에 불과한다. 예, 이건 뭐 외국학자가 볼 때 이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노가 도덕경하고 황노학이 뒤섞여 있는 내용이죠. 그 원문 보시면 도가는 무의, 우할 무불이, 무의 무불이가 이제 도덕경에 나오죠. 근데 주간본에는 안 나와요, 이게. 보통 무의는 자구의, 뭐 우리 자의적이다 그러잖아요. 인의,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지 않음이 없다. 무불이는 하지 않음이 없다. 실제로 의도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이 뭐 적지 않게 있죠, 사실은. 예. 근데 일부러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줄이게 되면 뭐예요? 거짓 의자가 되죠. 그러니까 고전에 나오는 의자는 거짓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인의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여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황노도가도 아까 뭐 대충 설명을 했고요. 아까 그 우리 그 본 내용은 제가 그 성대에 있을 때 노자, 도가하고 묵가, 순자 몇 가지 더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별로 우스운 것 같아도 그게 한 3,500만 원 들인 거예요. 그 저 성우들 녹음하고 막 더빙하고 원고 만들고. 근데 별 효과 없더라고요. 이게 시청각을 틀어놓으면
그냥 흥미롭게 집중만 하는데 나중에 물으면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참 까먹기 전에 그 내일 수업 듣는 학생들, 교학처에 얘기해서 안 와도 된다 그러세요. 녹화는 하는데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잖아. 내일 오전 수업이 너무 빡빡하게 앉아서 많은 사람이 안 오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은 하는데 출석을 안 해도 녹화를 봐도 된다. 이렇게 하면 최정준 교수랑 어차피 그게 휴강 아니 녹화로 한다 그러면 내 수업 때만 올 필요 없잖아. 예. 근데 이렇게 배려하는 것도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런 걸 몰라. 그 다음에 거기 내용 중에 도가와 도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도가라는 용어는 황노학까지도 포함해요. 근데 황노학은 아까도 설명 안 했었나? 이 황노학이 원래 시작되는 것은 전국시대 중기예요. 중기에 이제 직학파라는 데서 출발하는데 왜 직학파라고 그러냐면 아마 제 나라 수도가 임치인데 임치 수도의 남쪽 문이 직문이었어요. 아마 이게 직자가 원래 뭐예요? 곡물의 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직하면 뭐예요? 토지신, 곡물의 신을 원래 의미하다가 나중에는 요즘 말하는 국가, 정부 이런 의미로 이제 사직이 위태롭다 할 때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 직문 부근에 건물을 져놓고 학자들을 초빙해서 자유롭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유롭게 정치에 관한 토론과 평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를 제외하고는 제자백가들이 여기를 한 번이라도 안 들린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가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당시에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비판했나? 바로 이런 공론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종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기록된 주간이라든가 비단의 어떤 글을 직접 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그 증명이 진시황도 한비자의 글을 한 번에 다 본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이 시중에 떠도는 것을 구해서 읽어봤고, 그 중에 의하면 진시황이 구해서 읽었던 한비자 그 자료를 도서관에다가 보관을 시켰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상호간에 토론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토론을 하게 되면 현실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아의 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을 갖지 못했고, 법가가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진 건 틀림없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이런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가 플러스 도가 플러스 묵가 플러스 잡탕으로 아까 나왔었잖아요. 장단점을 취사 선택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 이게 실제로 적용된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나라 초기에 방임주의, 휴양생식을 위한 그런 것으로서 작동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 말하면 도가라는 말은 이걸 다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황노학은 현실적인 도가, 그렇죠? 아까 도구적인 도가 서양 사람들이 번역하듯이, 도가는 원래적인 의미의 노자나 장자, 열자의 철학사상,
기본 원리. 그 다음에 도교는 이건 후한 때에 비롯된 신선술이에요. 불로장생을 목표로 하는. 신선, 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뭐가요? 도교로 정도화한 사람이 있긴 또 있네. 한 사람이 아니라 후한 때 이제 후한이 이제 정치가 혼란스럽고 밀란이 일어나면서 민간에서 이제 오두미도 태평도라고 하는 도교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천사도라고도 하죠. 장능, 장각,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도교의 원조가 되는 뭐 쌀 5말만 내면 뭐 천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부적 전통이 이때 많이 생기죠. 부적을 태워서 먹으면 만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는 바를 가지고 교단화를 한 게예요. 요게 나중에 도교의 원조가 되죠. 그래서 도교가 중국의 그 왕조 교체기에 늘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 집단 결사. 그래서 최근까지 여러분들 파륜공, 법륜공, 중국 정부가 그렇게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사실은 도가는 이념이 무의자연이고, 황노학은 실제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휴양생식이 근본 이름이다. 근본 이념이다. 근데 이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현실적인 도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아까 해준 데다가 안 해준 바가 있구나. 이거 하다 보니 생각이 나네. 예, 이 부분 앞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황노학의 특징은 황노학파가 황제를 추승하는 것이고, 직하공의 황노학파의 촉진 아래에서 황제의 전설은 전국 시기에 크게 그 도를 시키며 황제가 시켰는데, 황제는 이 전설이죠. 다 수레라든가 세네, 이거 줄 달린 활이죠. 화살, 그 다음에 솥, 시루, 그 다음에 관면, 우리가 쓰는 이 관, 그 다음에 붓두막, 우물, 그 다음에 궁실. 궁실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궁궐이 아니에요. 이 고전에도 나오는 궁실은 그냥 일반 집입니다. 집. 궁실을 만들고 성읍을 건축하였으며 아울러 관각을 만들었다. 황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외에 황제는 또한 낙서 하도를 그린 건 아니죠. 여긴 그렸다고 하는데, 황제가 하도에 근거하여 팔괘를 그렸다. 이거는 이제 전설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좀 넓게 얘기했네요. 하도는 원래 언제 나와요? 황제 때 발견됐다고 하는 거고, 낙서는 우임금 때니까 이건 본말이 안 맞죠, 전설이. 그렇죠? 우임금이 낙서에 근거해서 우공 구조를 정리하고 치수사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설은. 근데 여기는 좀 너무 넓게 확대해 버렸네요. 그 다음에 정을 만들고 거울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안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봉선제, 하늘이 제사 지내는 거를 만들고 별도로 12상과 28숙을 구별하였고, 그 다음에 원시 공화제의 체제를
창시했고, 그다음에 황제의 그 부인 유명하죠. 이 누조라는 여자는 이제 양잠업을 개발한,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루자는 이 루자로도 그냥 써요. 황제의 부인이었다는 전설상의 여자. 인도 신화도 그렇고, 그 우리 서양의 그 누구예요? 제우스 부인 헤라인가? 예. 그렇듯이 참 그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어떤 위대한 신들의 파트너들도 다 응?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예. 당신은 수레를 만드시오. 나는 누에를 길러서 실을 짜겠소. 예? 너는 글씨를 써라. 에미는 떡을 써마. 불 끄고. 뭐 다 만들었대,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현실적인,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뭐 이런 거죠. 대여라는 사람이 갑자, 예? 천간지지를 처음 만들었고, 뭐 달력도 만들었고, 또 여기 보면 창일이 또 나오죠. 기백이라는 사람이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고, 창일이 어디 있나? 글자 만든 게 왜 없어? 다 이게 황제 때 얘기죠. 여기 있네. 창일이 조자, 글자를 만들었고, 뭐 세발자국 보고, 다 전설에 나오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황루학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아까 뭐였죠? 양생, 그다음에 정치이론, 또 하나 발명, 도구 발명 이런 건데, 그게 황제라는 사람이 비록 전설이지만 딱 부합된 거죠. 현실적인 도가를 만들기 위한 그 토대로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일반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고 문헌 얘기도 다 했고요. 168페이지 보세요. 그 도가 하나를 낳고, 이거 하면은 도가 무슨 뭐 의지를 가진 것으로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번역합니다.